안녕하세요.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게 되는지 그 비밀을 푸는 열쇠, 바로 읽기 교육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? 그 이론부터 실제 교실에서 쓰이는 방법까지 그 청사진을 지금부터 함께 그려보시죠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번 떠올려 볼까요? 여러분은 어릴 때 어떻게 한글을 떼고 글을 읽게 되셨나요? 아마 대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. 잘 기억나지 않는 그 과정 속에 사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원리들이 숨어 있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갈 여정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첫째,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는 핵심 원리들을 알아볼 거고요. 둘째, 교사들이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그 도구 상자를 열어볼 겁니다. 셋째, 그 도구들로 어떻게 멋진 수업이라는 집을 짓는지 그 설계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파트, 바로 기초 다지기입니다. 어떤 기술을 배우든지 간에 그 밑바탕에 깔린 철학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. 읽기 교육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절대 빠져서는 안 돼 핵심 원리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효과적인 읽기 교육이라는 집은요, 아주 튼튼한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. 그게 바로 학습자 중심, 발달성, 활동 지향성, 그리고 실제성이라는 4가지 원리입니다. 하나씩 살펴볼까요?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학습자 중심의 원리입니다. 말 그대로 모든 건 학생에게서 시작한다는 거죠. 똑같은 틀에 넣고 붕어빵 찍어내듯이 모두에게 똑같은 걸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. 학생 한 명 한 명의 흥미가 뭔지, 뭘 이미 알고 있는지, 그 각기 다른 출발선을 존중하고 거기서부터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다음은 발달성의 원리입니다. 이건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.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? 이제 막 덧셈을 배운 아이에게 미적분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. 학습자의 인지적, 정서적 성장 속도에 딱 맞는 옷을 입혀줘야 한다는 겁니다. 세 번째 원리는 활동 지향성입니다.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서는 진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. 학생들은 그냥 지식을 받아 적는 스펀지가 아니거든요. 직접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써보고 친구들과 막 토론하는 그런 활동 속에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때 배움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. 자, 마지막 4번째 기둥입니다. 실제성의 원리. 학생들이 이거 배워서 도대체 어디에 써요? 라고 물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냥 의미 없는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연습보다는 실제 동화책을 읽고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처럼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는 과제를 줄 때 아이들은 교실에서의 배움이 자기 삶과 연결된다는 걸 느끼고 훨씬 더 몰입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튼튼한 철학적 기반을 다졌습니다.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교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 시간이 됐네요. 이 안에는 과연 어떤 쓸모 있는 도구들, 즉 접근법들이 들어있을까요? 도구 상자 안에는 크게 4가지 핵심 도구가 있습니다. 첫째, 발음 중심 접근법은 글자와 소리의 관계, 즉 파닉스에 집중해서 단어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아주 정밀한 드릴 같은 도구입니다. 둘째,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정반대에서 출발해요.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기보다는 책 전체의 의미와 맥락 속에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 숲을 먼저 보게 하는 지도 같은 거죠. 셋째, 균형적 접근법은 이 2가지 방식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서 결합하려는 시도고요. 마지막으로 과정 중심 접근법은 읽기를 책을 펴기 전, 읽는 중, 다 읽은 후 이 3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에 맞는 전략을 가르치는 일종의 친절한 사용 설명서 같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이 중에 뭐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이 도구들을 잘 골라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네, 지금까지 우리는 읽기 교육의 철학인 원리와 구체적인 접근법이라는 도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그럼 이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 수업이라는 근사한 마스터 플랜, 즉 교수 모형을 짜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모든 교수 모형의 심장부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비계 설정, 영어로는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요. 큰 건물을 지을 때 옆에 임시로 발판을 설치하잖아요. 바로 그거랑 똑같습니다.
교사가 처음에는 학생이 안전하게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튼튼한 발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다가 학생이 점점 스스로 해낼 힘이 생기면 그 발판을 서서히 하나씩 치워주는 거죠. 결국 학생이 혼자서도 우뚝 설 수 있게 그 독립성을 키워주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아주 체계적인 직접 교수법입니다.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교사 중심의 접근 방식이죠. 직접 교수법은 보통 아주 명확한 4단계의 흐름을 따릅니다. 먼저 교사가 오늘 배울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하고요. 그 다음엔 자,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직접 시범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직접 해보면서 연습하는 활동 시간으로 마무리되죠.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입니다. 다음은 명시적 교수법입니다. 이건 직접 교수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.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할 때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치는지 그 보이지 않는 과정을 학생들 눈에 보이게끔 명시적으로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. 이 명시적 교수법의 흐름은 정말 간단하고 강력합니다. 바로 내가 먼저 I do, 그 다음엔 우리가 함께 we do, 마지막엔 너 혼자 you do, 이 3단계 순서를 따르거든요.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I do, 그 다음엔 학생들과 손잡고 함께 연습해본 뒤에 we do, 최종적으로는 학생이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거죠. you do. 아까 말씀드린 비계 설정 개념이 정말 완벽하게 녹아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모델은 안내적 읽기입니다. 이건 주로 소그룹으로 진행되는데요. 학생들의 현재 읽기 수준에 딱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안내적 읽기의 핵심은 수업을 읽기 전, 읽는 중, 읽은 후라는 세 개의 마구로 나누는 데 있습니다. 읽기 전에는 책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서 흥미를 돋우고요. 읽는 중에는 학생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질문을 던집니다. 그리고 다 읽은 후에는 내용에 대해 토론하거나 글을 써보는 등 확장 활동으로 이어지죠. 이렇게 각 단계별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네,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수많은 개념들, 원리, 접근법, 모델들이 과연 실제 교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. 이 모든 이론들이 어떻게 교실에서 생명력을 얻게 될까요? 그 답은 바로 이 수업 지도안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. 잘 짜인 지도안을 보세요. 여기에는 오늘의 학습 목표가 명확히 적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, 그리고 각 활동에 필요한 시간 배분까지 꼼꼼하게 계획되어 있죠.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원리와 모델들이 바로 이 지도안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계획으로 통합되어 살아 숨쉬게 되는 겁니다. 사실 세상에 완벽한 수업 계획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. 다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다양한 도구들을 손에 쥐고 교실 상황과 학생들에게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훌륭한 교사가 있을 뿐이죠.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본 이 청사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만의 멋진 수업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?